안녕하십니까. 양따시교 국어 교실입니다. 오늘은 3단원 작은 변화, 큰 차이, 문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임, 시간, 비동사동, 부정표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변화, 큰 차이지요. 문법의 작은 변화가 문장 구조와 의미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를 나타내는 단원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단어에서는 문법 요소들의 의미와 기능을 익혀서 실제 어느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단원 1. 높임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말에는 담화, 대화에 참여하는 인물들의 상하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단원에서는 여러가지 활동을 통해서 높임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탐구하고 이를 현실에서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높임 표현에서 중요한 요소 4가지입니다. 말하는 이, 듣는 이, 그리고 대화 속의 주체인, 그 다음에 객체, 듣는 이, 상대를 높이는 상대 높임, 문장 안에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 그 다음 문장 안에서 객체에 해당하는 객체 높임법입니다. 예를 들면 보다, 듣는 이는 봅니다. 주체를 높이면 보신다, 객체를 높이는 경우에 뵙는다 와 같이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 담화에서는 높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적절한 높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듣는 이, 대화의 상대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화의 사항을 살펴보면 이 부분에서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에서 말하는 이는 승호고 듣는 이는 선생님이죠. 그래 승호야 여기 잠깐 앉아라 했을 때 말하는 이는 선생님이고 듣는 이는 승호가 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저 차 드셨습니까? 에서 말하는 이는 박선생님이고 듣는 이는 교장선생님이죠. 네 박선생님 여기 잠깐 앉으세요. 여기서는 교장선생님이 말하는 이고 듣는 이가 박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와 듣는 이에 따라서 높임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죠.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에서 누가 이 사람이냐에 따라서 문장 종결에 나타나는 높임 표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상대 높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서 높임말이 다르게 사용되는 점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아나운서가 이야기할 때는 성묘객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가까운 어른에게 이야기할 때는 성모객들로 북적거렸어요, 북적거렸습니다 라는 높임과 북적거렸어요 라는 높임,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둘 다 높임 표현이지만 북적거렸습니다는 주로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격식체라고 하는 거고요. 북적거렸어요는 주로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하는 비격식체 높임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춰 말하는 것을 상대 높임법이라 하고요. 상대 높임법은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눠져요. 격식체는 상대적으로 격식을 갖춰야 하거나 좀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있을 때 사용되고요. 비격식체는요, 상대적으로 격식을 갖출 필요가 없거나 좀 친근한 사이에서 흔히 사용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격식체의 경우에는 높임의 정도에 따라서 문장 종결법에서 하십시오 끝나는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로 나누고요. 비격식체는 높임 정도에 따라서 두루 높임인 헤어체와 두루 낮춤인 해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다음은 주체 높임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체 높임법이라는 것은 문장에서 행위나 상태의 주가 되는 인물, 주인공인 문장의 주어로 나타내는 이를 높이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보면 기억과 니은과 디귿을 비교해 봤을 때 기억은 말하느니 듣느니 주체에서 말하니는 정우고 듣느니는 민이고 주체는 민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높이지 않았죠. 그에 비해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선생님입니다. 디귿도 주체가 삼촌이죠. 말하느니와 듣느니는 똑같아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높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주체 높임법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주인공이죠. 삼촌이 주인공이에요. 문장의 주체예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높이는 것이죠.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겁니다. 주체 높임법이 되겠습니다. 주체 높임이 나타나는 공통점을 찾아보면 문법 요소인 시를 높여서 높임의 표현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체 높임법은 서술어에 시를 붙여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계시다, 잡시다 등 특수한 높임의 의의를 통해서 표현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주격조사 이, 가 대신에 깨서를 써서 주체 높임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전화의 대화 장면을 통해서 주체 높임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밑줄 친 부분을 한번 보세요. 좋으시고 밝으셔. 직접적인 주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으시고는 치아, 밝으셔는 귀가 되겠습니다. 할머니가 밑줄 친 서술어에 의시를 사용하여서 높여서 대우하고자 하는 높임의 인물이 누구죠? 그렇죠. 할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주체죠. 그런데 두 번째 사진에서는 높임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인물의 신체나 소유물이에요. 그런데 그 인물이 높임의 대상이죠. 그 높임의 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상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인물을 높여서 대우하는 거죠. 정리하면 할아버지를 직접 높이는, 주체를 직접 높이는 것을 직접 높임이라 합니다. 그리고 주체와 밀접하게 관계된 대상, 다시 말해서 치아라든지 귀라든지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을 간접 높임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잠깐 외출하셨어요. 외출하셨다의 주인공인 주체를 직접 높이는 것은 직접 높임이고요. 할아버지 귀도 밝으셔. 귀, 밝다. 귀를 높이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할아버지 귀이기 때문에 귀를 높여서 간접적으로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것, 간접 높임의 예가 되겠습니다. 높임법의 세 번째, 객체 높임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장면을 통해서 객체 높임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객체라는 것은 문장 내에서 동사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 문장의 목적이나 목적어나 부사어로 나타나죠. 동생을 데리고 할머니를 모시고 차이가 났죠. 객체가 동생이니까 그냥 데리고 이렇게 높임의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객체가 할머니죠. 높임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높임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인데도 데리고와 모시고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객체인 할머니가 묻 어른이기 때문에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어진 단어를 높임법에 맞게 사용하여서 문장을 완성해 볼까요? 뭐가 되겠습니까? 추다를 그렇죠. 드렸다. 보다를 뵈러. 묻다를 여쭤보아라. 이렇게
부사어나 목적어, 부사어, 객체를 높여서 높임의 단어를 사용하여서 객체 높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로 나타나는 대상, 즉 객체를 높이는 방식을 객체 높임법이라 합니다. 특히 객체 높임법은 어민을 사용하는 상대 높임법이나 주체 높임법과는 달리 들이다와 같이 특수한 어휘를 주로 사용합니다. 물론 조사에게 대신에 깨를 써서 객체 높임법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럼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임 표현의 내용을 정리한 건데요. 한번 빈칸을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임의 종류와 높임이에요. 높임 방법, 문장 종결법을 사용하죠. 격식체, 비격식체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높이는 거, 그렇죠? 듣는 이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의시를 사용하죠. 특수한 의의, 그 다음에 깨서 이것들을 사용하죠. 높임의 대상인 주체를 높이는 거, 그렇죠? 주체 높임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임의 대상이 객체 높임법이죠. 특수한 의의를 사용하고 깨라는 높임의 조사를 사용하여서 높이죠. 높임법은 크게 말을 듣는 이, 상대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 목적어와 부사에 해당하는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